강의를 또 하기 전에 여기 박재영 선생님이 또 좋은 질문을 하나 하셔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아지셨고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너무 높아지셨어요. 오늘은 어떤 질문 하셨냐면은 오늘은 구리의 3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원래 3연성은 요즘에는 거의 두어지지 않죠. 근데 이제 구리의 3연성이라고 해서 이쪽을 걸쳐 놓고 걸칩니다. 이제 걸칠 때 협공은 이제 프로들 바둑에서는 이제 후수가 돼서 이제 거의 안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양쪽을 걸쳐 놓고 이 3연성을 펼치는 게 구리의 3연성입니다. 원래 요거를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그 이유는 특히 걸쳐 놓고 둔 까닭은요. 예전에 목진석 구단이 이거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 두면 이제 3연성을 두고요. 처음에 요게 이제 잘 안 나왔던 시절인데요. 이제 3-3을 먼저 두면은, 자, 이렇게 두고, 여기 둘 때, 이렇게 지키는 형태가 되면 이건 대체로 이제 흙이 좀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양걸침을 해오는데, 보통은 이쪽을 이제 붙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던 거는 이걸 해놓고 이쪽을 붙이게 되면은 흙이 받아야 되는데요. 늘게 돼서 이제 이 포석이 안 좋다라는 거죠. 목진석 구단이 요걸 이제 사용하다가 약간 실패가 됐는데 이제 구리 구단이 요걸 보고 3-3에 두는 거를 개발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뛰어 나오면은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을 때, 자, 이쪽을 이제 건너 붙입니다, 형태가. 그러면 지금 이제 이쪽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여기 이제 축이 보시면은 약간 아슬아슬하게 여기로 좀 걸리는 형태가 되죠, 약간. 그러니까 싸움이 이제 백이 불리해져요. 근데 요게 없다라고 해도 요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이 요거 하나 잡긴 했는데 백이 너무 이제 똘똘 뭉쳤죠. 여기 집이 생기니까 백은 이제 좀 울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형태가. 그럼 이렇게 해서 난전이 되는데 구리 구단이 난전을 워낙 강하게 잘 두니까 요 형으로 이제 재미를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최근 이렇게 두다가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잘 안 나오는 까닭이 이제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역시 이것도 좀 무시하고 그냥 무시하고 두면은 이쪽이 깨지면 흙이 좀 재미가 없어요. 이쪽이 깨지면. 그래서 무시하고 두는 게 첫 번째고요. 또 싸움을 할 때 여기를 하나 이제 붙여놓고 둡니다. 젖히면 이쪽으로 늘겠죠. 끊기는 지점 때문에 흙이 뭔가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뛰어나갔을 때 아까와 같이 이제 끊는 수들이 없으니까 흙이 갇히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요 3연성 펴놓고 여기 두는 것은 결국은 실패가 됐습니다. 이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희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 이제 이미 이런 게 이제 해법은 나왔지만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한번 둬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잘 통합니다. 구리구단도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포석이고 싸움을 거는 방법이거든요. 싸움을 걸 때 가장 좋은 상황은 벌리는 지역에 내가 선점에 있는 상황에서 싸우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한번 이제 여기서는 다 아시니까 저쪽 이제 가셔서 두실 때는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아마 재미있으실 겁니다. 요거 하고요. 중국식에서 여기 걸쳐 오죠, 이렇게. 이때 책에는 이렇게 두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시는 거. 요 두 가지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이 대응법을 거의 모르니까요. 한번 강 박사님도 한번 오늘 강의 안 되시고 계시니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3연승에서 네. 저 3-3으로 두지 말고 저쪽으로 붙이면은 저기 백이 안 사모님은 그때 이제 3연승이 저 양걸치 높은 양걸치 때문에 없어졌다고 했는데 저렇게 하면은 뭐 백이 안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 움직이면 백이 나쁘죠. 움직이면 나쁘고 안 싸워줘야지 흙이 이제 싱거워지는 겁니다. 그래도 백이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이 좀 좋고요. 흙이
이렇게 둬서 백이 요 상황에서 손을 빼는데요. 흙이 여기 두는 게 부담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흙이 좀 이제 뭐 흙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이제 흙의 초반에는 흙이 유리하죠. 네, 초반에는 흙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어떻게 둬도. 근데 초반에 이렇게 좀 판이 쪼개지면은 승률이 대체로 나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처음의 상황에서야 당연히 흙이 두 개 있던 자리니까 흙이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형태는 배우신 분들은 이제 거의 되지만 요런 거, 네, 소목에서 이렇게 두는 형태들 한번 더 보시면 승률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나 이게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좀 잘하신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너무 띄워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흙으로 두셨는데 상대분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두시는 분들 같아요. 여기를 두고 이제 여기로 이제 왔습니다. 상대가 이제 여기로 오고요.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다가갔는데요. 상대가 여기를 이제 마늘 못 뒀습니다. 이거 이제 띄워야 되는데 이제 잘못 뒀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이 상대가 요게 잡혔어요. 요게. 이게 잡힐 것 같지가 않은데 잡혔습니다. 자, 상대가 뛰어나가면 이렇게 뛰죠? 그럼 보조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중앙 뛰어나가야 되죠. 근데 이 상대분이 예, 여기를 둬요. 이쪽을. 자, 근데 이제 박 선생님이 손을 뺐고요. 상대가 또 여기를 이렇게 둡니다. 여기를 두고 자, 바둑에서 특히 중국 분들 바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내가 돌이 여기를 쳐다보질 아예 않는 거죠. 쳐다보지 않고 내가 요거 하나 잡는 거에 정신 팔리다가 네, 이거 얻어맞으니까 이게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면은 요것만 잡을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떼주고 이렇게 둘러싸는 요 형태가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건데 뭐 굉장히 지금 잘 하신 거죠. 근데 다만 이 사활이라는 건요. 여기 돌이 온다고 여기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신기하게. 이 백이 또 어디 두면 어떻게 두면 수가 날까요? 한번 이제 또 사활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고 고급자분들 한번 수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에는 잡히지 않아요. 예, 예. 이게 막연하시죠? 근데 막연하지만 항상 이럴 때 호구 자리가 항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호구를 잡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있게 되면은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네, 여기를 둬서 한 집이 납니다. 막으면은 또 여기를 둬서 시중계 가도 다시 한 집이 나오고 넘어가죠. 그냥 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흙은 여기서 이제 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늘면은 이제 잡힐 것처럼 보이는데, 네, 여기를 두고요. 또 호구 자리죠? 막아야 되는데요. 자, 또 여기 들어가고,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끊게 되면은 패가 나죠? 이렇게 두고, 네, 네, 이렇게 되면 일단 패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돌이라는 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삽질을 해도 이렇게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 안 잡히는 돌을 막 잡으러만 다니시면 당연히 승률이 떨어지겠죠. 자, 근데 이 분이 이게 호구 자리만 딱딱 찾아서 두면은 그래도 수가 나는데 이 상대분이 대부분 이게 여기를 얻어맞으면은 여기를 정면 뚫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고 이쪽 맞고 또 뭐 이런 데 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두니까 이게 그런 맛이 없이 잡히게 됩니다. 여튼 이게 편하게 원래 그냥 모르면은 마음 편하게 두시는데 이거를 이제 또 배워서 두면 오히려 더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죠? 네. 이거 또 이게 굉장히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얘기를 들으시고 바로 두실 때 이제 좀 설명을 약간씩 들으시면은 일단 생사 관련될 때는 호구 자리,